롯데 2024년 신인 드래프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기록보다는 제 느낌 위주로 평가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전미르입니다. 전미르 지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전미르보다는 육선엽을 선호하는 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 단톡방 등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육선엽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미르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기록이라든지 메커니즘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전미르가 가진 이른바 로망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도류도 좋지만 타자로서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미르의 풀스윙을 보고 있으면 그저 와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 스윙으로 프로에서 성공하겠냐? 이런 질문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이렇고 저렇고 투수에 따라서 이렇게 공략하고 저렇게 공략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말고 그냥 보인다 싶으면 이거다 싶으면 풀스윙 크게 치는 타자 이게 전미르라고 생각하고 롯데의 1라운드 전미르 선택은 당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라운드 정현수입니다. 저는 최강 야구를 안 봅니다. 다들 재밌다고 하니까 더 이악 물고 안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선수가 최강 야구에서 잘했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정현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실력이나 기록만으로 평가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기량에 비해서 최강 야구의 인기발로 고평가를 받아서 2라운드 지명되었다는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단점부터 보면 나이가 많고 스몰 사이즈고 빠르지 않는 구속을 갖고 있는데 혹사까지 의심되고 있다. 이겁니다. 2022년에 나왔었던 한 기사가 있었는데 13일간 567구 논란 이건데 이 기사의 주인공이 정현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현수 지명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고 근거 또한 억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왼손 투수의 풀과 올해 왼손 투수의 풀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있고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마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1라운드 후반이나 2라운드 내에 지명이 예상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강야구 인기로 인한 방송빨이다. 프로야구 스타 출신 방송인들의 펌프질이 효과를 얻은 거다. 이러면서 지나치게 까이는 면도 없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이겨내는 건 성적밖에 없겠죠. 3라운드는 이호진입니다. 롯데가 지금 야수 쪽에서 부족한 것은 어딘가요? 내야수죠. 그리고 내야수 중에서는 센터라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드래프트에서 롯데는 3라운드에 이호진을 선택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호진은 타자로서 엄청난 정확도를 갖고 있거나 엄청난 파워를 가진 공격지향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3라운드 지명권을 썼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수비가 장점인 선수고 특히 유격수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 유격수 경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프로에 오면 죄다 2루수나 3루수 혹은 외야수로 포변하는 것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프로에서 통할 정도로 유격수 수비력을 갖춘 선수는 드문데요. 이번 신인 야수 중에서 이호준이 바로 이런 유격수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자체 생산 유격수를 갖고 싶다는 롯데의 열망과 이호준의 능력이 맞아떨어져서 3라운드 지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라운드는 박준우입니다. 이번 시즌 드래프트 때 유튜브 라방을 했는데요. 박준우를 4라운드에 지명했다는 것에 팬들이 상당히 환호를 했습니다. 고교 기록이 아주 예쁜데요. 평균 자책점이 1.05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9이닝당 볼넷 허용이 1.25입니다. 구속이 빠르지 않고 구위가 타자를 압도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4라운드까지 밀린 것 같은데 투구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학생의 몸에서 성인의 몸으로 변한다면 구속의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라운드는 강성우입니다. 솔직히 강성우의 기록지를 보면 5라운드 지명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본 스카우트의 눈에는 발전 속도가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봤을 수는 있겠지만 팬의 눈으로는 말이죠. 여튼 이 선수는 기록만 놓고 봤을 때 타격보다는 수비에 방점이 찍혀 있는 선수고 역시나 센터라인 내야수 쪽에 세울 수 있는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라운드는 박성준입니다. 유격수 못지않게 좌투수 쪽도 구멍을 제대로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좌투수 보강에 열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에 정현수를 그리고 6라운드에 박성준을 데려왔거든요. 기록상으로는 정말 평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인상적인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140km 정도 던지는데 평균 자책점도 3점 후반에 탈삼진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구가 빼어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롯데가 1군에서 잘 던지는 좌투수가 부족하다는 거지 좌투수 풀 자체는 적지 않은 팀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준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 이상을 보여줘야 1군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라운드는 이선우입니다. 믿고 쓰는 덕수표 내야수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롯데도 살짝 맛을 보기도 했었고요. 바로 김민성이죠. 그래서 이번에 롯데 자이언츠는 덕수고까지 들었을 때 또 내야수를 뽑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야수가 아닌 외야수였고 주인공은 이선우였습니다. 2할 9푼 3리에 1홈런, 10타점에 OPS가 0.884에 우투 우타 외야수입니다. 모든 것이 좀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2023년만 봤을 때 볼쌈비가 아주 좋습니다. 삼진은 6개를 당했는데 볼넷이 23개입니다. 그리고 발도 엄청 빠르죠. 25개의 도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야수는 이미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 외야수 보강을 또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8라운드는 안우진입니다. 안우진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명순번보다도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화제가 된 선수입니다. 내야수 수집에 열을 올린 롯데가 뽑은 또 한 명의 내야수인데요. 이 친구도 기록을 보면 너무 평범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순위가 8라운드도 빠른 것 아니야? 싶을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고3 때 2할 6푼 9리에 홈런 하나, 12타점에 OPS가 0.748이었는데요. 이것만 보면 고1 때, 고2 때 잘하다가 고3 때 조금 미끄러지면서 지명순위가 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1 때는 타석에 들어선 적이 없었고요. 고2 때는 19경기 67타석에 2할 3푼, 홈런은 없이 7타점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좋은 능력은 착한 일을 많이 한 롯데 스카우트 눈에만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의 눈을 신뢰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라운드는 소환빈입니다. 타격 기록으로만 보면 8라운드에 소개했던 안우진보다 훨씬 좋습니다. 3할을 넘기는 타율에 홈런 4개, 18개의 타점, OPS는 0.949입니다. 차이라면 안우진은 내야수, 소환빈은 외야수라는 건데요. 2023년 4개 홈런을 쳤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볼넷을 9개 얻는 동안 삼진이 2배 정도인 17개라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래야만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라운드는 전하원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고등학교가 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자동차고 관계자분들, 동무님들 지금껏 몰랐어서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10라운드에 어울리는 완전한 포텐픽입니다. 기본 기록을 보면 평균 자책점이 5.00에 9인당 볼넷 허용이 6.07입니다. 고교역의 넓은 태평양존을 생각하면 9인당 볼넷 허용이 6.07이라는 것은 제구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의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장점만 팀이 봤다는 이야기죠. 바로 탈삼진 능력입니다. 이번에 롯데가 지명한 투수 중에서 2라운드 정현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9이닝당 탈삼진이 높습니다. 평속이 140km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삼진을 많이 잡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에 힘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롯데가 원석형 투수로 길게 보고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라운드는 유제모입니다. 연고지 픽을 아끼던 롯데가 부산 동의과학대 출신의 외야수 유제모를 선택했습니다. 타격 기록만 보면 숫자가 환상적입니다. 4할 8푼 9리의 타율에 OPS가 1.374, 홈런이 없는데 OPS가 1.374라니 전형적으로 컨택 위주의 타자고 장타는 2루타와 3루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2루타가 3개인데 3루타가 5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발이 빠른 타입은 또 아닌데 성과는 또 좋네요. 그리고 2023년 모든 경기에 중견수로만 뛰었던 것도 롯데의 야수 수집 레이더에 걸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야탑고 동창생 윤동희가 있는 팀이니만큼 동기부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드래프트 같습니다. 이 팀은 전력에 구멍이 있다고 하면 거기 메꾸려고 신인 지명을 몰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016년 좌투수 몰빵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드래프트였습니다. 말로는 돌아오는 순번에 가장 좋은 선수를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1명 중에 무려 7명이 야수였습니다.
전미르를 타자로 분류했을 때 말이죠. 득점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 3라운드 이내의 최상위 지명권에 2명이 야수고 5라운드 이내로 범위를 넓혀봐도 야수가 3명입니다. 즉 롯데는 지금 야수 쪽에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수 보강에 열을 올린 거죠. 문제는 좋은 야수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몰빵 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신인 드래프트가 전반적으로 투수 강세의 드래프트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야수들을 대거 데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이게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